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도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이 먹고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 인생이 막을 설계하자는 주장이 떠오른 지도 꽤 된 것이 사실인데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약 70%가 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했고, 희망 임금으로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는데요. 지금 50대, 60대라고 해도 앞으로 40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굳이 일을 안 해도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셔도 일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데에는 금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은퇴 후에는 필연적으로 자존감 하락과 공허함, 우울 등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취업은 이를 해소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괜히 자녀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약 45%로 제일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돈이 필요해서, 사회가 아직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심심하고 무료해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낮은 임금이 약 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신체적 어려움, 연령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새롭게 취업이 힘든 데다가 특히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직업의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더욱 힘든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일할 곳은 줄어들고 임금도 낮아지고 알게 모르게 차별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를 넘어서 70대에도 따면 좋을 시니어 자격증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많이 따시는 자격증이기도 하니까요.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자격증을 따셔서 취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게 있으시면 중요 내용을 메모하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니어 자격증은 방수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합격률이 50에서 60%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많이들 응시하는 자격증인데요. 방수는 말 그대로 건물에 물이나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바닥이나 지붕, 벽체 등에 아스팔트나 몰타르에 방수제를 입히고 도포하는 작업을 합니다. 현장직들 중에서는 육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여성분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더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많을 때 인기를 끄는 자격증이며 최근에 매년 3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방수기능사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기능사는
다른 자격증들과 다르게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있는데요.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가 가능하며 방수 작업을 2시간 30분 정도 한 후 100점 만점에서 60점으로 합격률을 평가합니다. 실기시험 때는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로 무엇보다 2시간 10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충분히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수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일 배움 카드 이용도 가능합니다. 방수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방수공사는 90% 이상이 신축공사이며 일부가 보수공사이기에 신축공사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많이들 도전하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응시자가 늘어남에 따라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응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니어 자격증은 떡제조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었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알게 된 자격증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되었죠. 이 자격증은 전통 음식과 떡 제조의 전문성 확대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떡이 줄어든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고 있을 만큼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번입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하는데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따놓을 경우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현재는 75%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매년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봤을 때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 과목은 떡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종류만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합격률은 약 50%로 필기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기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떡 제조기능사 역시 실기 준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떡 제조기능사 연봉은 취업한 직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떡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한식 전문점이나 떡을 만드는 업체에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을 때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은퇴 후 카페를 차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커피나 음료 이외에 디저트 메뉴로도 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니어 자격증은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도 의외로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방수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관설업종에서는 여성분들이 하기에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인데요. 2016년도에는 이 자격증이 50대 이상 여성 취득률이 5위 안에 들지 못했었지만 2021년도에는 여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여성들과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으로 쓰임새가 많고 활용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도 방수기능사처럼 필기는 없고 실기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 50에서 60%로 합격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꼼꼼히 하시면 한 번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유튜브 등의 무료 영상을 통해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학습 여건상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려면 비용이 꽤나 들기 때문에 평상시 인터넷 강의로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 2주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연습을 하면 비용도 절약되면서 무난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 걱정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는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도장공 연령이 높고 청년층들이 직업으로서 진입을 잘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어서 중년, 노년 이상의 인력 수요도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니어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은 초고령화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국가기술 자격증보다는 취득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을 돌보기 위한 자격증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변 50대, 60대 지인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만큼 요양보호사 직업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각각 80시간 수료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필기시험과 실기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만점 기준 6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합니다. 합격률은 무려 90% 이상이니까 웬만해서는 다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이론 24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기존 교육 이수 시간에서 80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흔히 양로원에서 일을 하거나 노인 관련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집으로 직접 방문해 가사 지원과 신체 수발 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급여가 안정적이지 않고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듯 노골적으로 집 정리를 시키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환자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을 주로 돌보는 일이라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분들을 돌보는 것이기에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직업에 긍지를 갖고 일을 하시죠. 근무지에 따라 일의 강도나 형태는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연봉은 약 2,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특히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의무 채용하고 있어 전망은 가장 밝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고용 불안 시대에 건강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꾸준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 아니라도 하루 3시간 정도 방문 요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시 집안에 장애 등급 판정받은 환자가 있으면 어차피 간호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간호하면서 나라에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시니어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집안 살림을 많이 하다 보니 요리에는 유리한 면이 있어서 매년 여성 시니어들의 인기 1위를 놓치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지금껏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교 등의 단체급 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기능조리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자격증 취득 과정 시험은 실기, 필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필기시험 합격률은 대략 45%입니다.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야 되며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기시험 합격률은 약 35% 정도입니다. 결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아닌데요. 한식 메뉴 약 30가지 중 2가지가 랜덤으로 출제되고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엔 공식을 잘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실기시험에 대비한 교육비를 최대 10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맞다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주변에서 쉽게 취업할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보니 더욱 많이 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단체급 식소 같은 경우엔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일하기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는 신중년들에게 전망이 밝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또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창업하기에도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음식 소질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한식이 아닌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따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크게 떠오르고 전망이 좋을 새로운 직업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100세 시대로 불릴 정도로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한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노인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당연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검진이 가능한 대부분 종합병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외래 진료 예약부터 병원 방문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물론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가족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외래 진료에 동행하려고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숙련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 이동 및 접수 귀가까지 동행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예시로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22년 기준 1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니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안내가 가능하다면 하기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필기시험 없이 온라인 수업 이수 후 실습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조건은 지역이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균 시급은 약 2만원 정도이며 모든 서비스는 기본 2시간 이상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병원 동행 시 최소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생 이막 새로운 직업으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취득하면 좋을 유망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이야 계속하고 싶은데 나이 든 사람을 누가 써준답니까? 라고 하시며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꼭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만 찾거나 이미 지나버린 자신의 전성기만 생각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나이가 든다고 일을 하지 않고 놀면 더 빨리 늙는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도 된다면 노후의 삶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은 필수입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취득하셨고 공부 중이신 자격증 그리고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